여러분은 논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이야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논어가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면요. 실제로 성공한 CEO들이 논어를 많이 읽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무려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왜 아직도 나오고 있을까요? 그저 옛날 이야기라면 50에 읽으면 좋다거나 40에 읽어도 좋다거나 하면서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도대체 논어가 어디가 어떻게 왜 좋은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한 번만 보셔도 어디 가셔서 논어에 대해 유식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초형 논어는 24년 11월 13일 레디 투 다이브에서 발행되었고 저자는 야스토미 아유무입니다. 논어의 원전은 당연히 공자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고요. 저자는 논어의 원문을 읽기 편하게 번역한 겁니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 논어를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방법, 즉 역사적 자료로서 읽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논어가 읽혔다면 왜 논어가 인간에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 다르게 해석이 됐다거나 틀리게 해석을 했다거나 제대로 모른다는 등 기준을 확실하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좋은 책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고전을 읽는 이유 말이죠. 그건 옛 선인들의 말과 글 안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삶에 적용하기. 이게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개개인의 삶이 다른데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건 틀리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봤자 받아들이는 게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 번째 방법인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합니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즉 논어가 왜 읽기 좋은가? 지식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같은 글자가 개개인에게 느껴지는 것이 모두 다른데 결국 종착점을 같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이 읽으면 겸손을 알게 될 것이고 낮은 사람이 읽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읽으면 나와 상대에 대해 알게 되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 읽으면 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쓰인 것을 결코 통째로 삼키지 말길 바란다. 나에게 필요하다면 도움받고 쓸모없다면 버려야 한다. 공자가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자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논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인이예지신. 그 인이예지신을 공자도 모두에게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에 맞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논어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다면 도움받고 쓸모없다면 버려야 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초형 논어를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논어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이 틀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완전히 수용할 겁니다. 공자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죠. 공자의 스승은 누구냐? 제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배우려 하여 따로 스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와 관점이 다른 부분은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자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걸 강조하는 부분을 모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모든 출발점은 자기 자신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말이죠. 공자의 제자 증자가 말했다.
매일 자신을 돌이켜 세 가지를 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첫째,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둘째, 친구의 기분을 맞추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충분히 알지 못하고 몸에 익지 않은 것을 너무 가볍게 나의 주장인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았는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문구를 그냥 넘길 겁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죠. 저처럼 말이죠. 만약 진짜 없다면 당신은 이미 공자가 말하는 군자이십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란 참 힘든 영역인데요. 군자는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요즘 같은 시대의 논어를 읽으면서 군자가 되라는 것보다 마음 편히 인생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런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게 됩니다. 이것이 논어를 읽는 이유이죠. 이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게 허상이냐?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만약 일주일 뒤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가정이 망하거나 등등 큰일이 생기는 일을 겪고 계시다고 해보죠. 그것이 아무리 예정되어 있는 끔찍한 일이라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일주일 동안 걱정만 하고 우울하게 보내시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걱정만 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일주일이 지옥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일주일 동안 걱정을 덜어내고 지내보세요. 아예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걱정 대신 에너지가 충전되거나 좋은 기운이 몸 내부에서 돌게 됩니다. 그럼 해결책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그 영적 지도자의 비결이었던 거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한 달 동안 정정긍긍만 했습니다. 전전긍긍만 하니 그때 당시 행복한 순간들도 좋은 순간들도 모두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갔죠. 그러니 될 일도 안 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잘 해결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앞서 말한 세 가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을 만드는 것을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자라는 거죠. 도를 따라 했으니 내 잘못은 없다. 이렇게 도를 따르면 윗사람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도를 따라 바르게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좋은 일이, 좋은 사람들이 붙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잘 사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대도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아첨을 했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했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엔 모르는 것은 모르고 도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강직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부드러우면서 도를 따라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대체 도가 뭔데? 도는 하늘의 뜻입니다. 아니, 장난쳐? 인간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공자는 배움을 강조합니다. 도를 배워라. 혼자서 생각만 하지 말고 발벗고 나서서 도를 구해라. 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
따뜻한 마음, 남을 배려하라. 예의와 규칙을 지켜라.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라. 그런데 말이죠. 공자가 있었던 시대는 바야흐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 엄청 일어나고 사람이 허다하게 죽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완전 개판이었죠. 그래서 공자는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한 겁니다. 돈은 하늘의 뜻이라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아냐고. 배운다고 알 수 있어?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 원래 착하게 태어났어. 그걸 잊지 말고 살아. 만약 정 모르면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을 봐. 그들이 했던 걸 배우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 나도 50대가 돼서야 하늘의 뜻을 알았어. 지천명. 우리에겐 공자도 까마득한 과거인데 공자는 더 과거에 있던 현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결국 살면서 경험을 쌓고 배우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본인이 정한 스스로의 장벽들을 하나씩 깨나가면서 경험을 해야 하죠. 저의 경우도 계속 유튜브가 하고 싶다면서 안 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저를 해고당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를 따르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혹은 제가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가 있는 것이니까요. 유자가 말했다. 스스로 나아갈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으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지었는데 그것을 깨고 나가려면 본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아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본인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잠재력이 바로 하늘의 뜻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즉 잠재력을 알게 되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군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뿐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소인은 남과 비교하기만 할 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서 뭐해? 상대가 알아줘야 나가 되는 거지. 여기서 공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자도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잠재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늘의 뜻인 도를 알게 되고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일이 있으면서 재반 사정을 고려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일이다. 이건 꼭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자가 말하는 도입니다. 결단의 저자 논무원은 그의 책인 결단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공자도 이게 바로 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나 실패, 걱정, 주변 시선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걸 피하지 마라. 그건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 대체 그 군자가 뭔데? 네, 군자. 그것이 대체 뭘까요? 군자가 되면 막 엄청 잘 살게 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런 걸까요?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이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예의를 잘 지키며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사실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모델의 상징이죠. 사람들이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군자라는 상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무릇 군자란. 군자가 되려면 2500년 전 공자가 군자를 상징으로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예의를 잘 지키며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공자는 먼저 자신을 바라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노나라의 정공이 물었다. 주군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주군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자는 답했다. 주군이 신하를 부릴 때는 예를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신하가 주군을 섬길 때는 충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충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주군과 신하의 역할론이 아니라 충을 해석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충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군에게 향해 있는 것 같은데 공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충이라고 합니다. 즉 충마저도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좋은 세상이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세상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상대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만 알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다. 이미 한 일을 뒤에서 비판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모두 헛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는 일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보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반성하라.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 본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명하지 못한 모습을 본인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알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죠. 남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그대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것을 느끼겠다고 들면 그대의 감각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말에서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내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됨을 강조합니다. 공자가 말하는 상징적인 모델인 군자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본인의 기준이 도와 맞다면 휘둘릴 것도 없을 것이고 더 당당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도와 일치하는가? 이것을 탐구하는 것을 공자는 강조한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초형 논어 어떠셨나요? 논어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매우 짧은 글이면서 읽기 쉽고요. 그런데 그 짧은 글이 몇 번을 읽어도 아직도 모르겠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저자가 말했죠. 나에게 필요하다면 도움받고 쓸모없다면 버려야 한다. 논어는 2500년 전에도 성공의 지침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논어를 읽고 행동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